가족 간 계좌 이체 많이들 하시죠? 엄마가 주문 부탁할게 그리고 계좌 이체할게. 아빠가 대신 주문 좀 부탁해 그리고 계좌 이체해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계좌 이체를 많이들 하실 겁니다. 게다가 계좌 이체 수수료까지 무료인 경우가 많고 모바일 뱅킹이 너무나도 간편해서 더더욱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손쉽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앞으로는 가족 간 계좌 이체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 계좌 이체를 하는데 무슨 세금 폭탄 같은 소리를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자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할 때 꼭 주의해야 하는 꿀팁들을 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인생생활 꿀팁업 생꿀이에요.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하는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니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고 하면 부모님과 자녀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끼리 서로 필요에 의해서 단순하게 계좌 이체를 하는 게 왜 세금 부과가 되고 심지어 세금 폭탄까지 맞을 수 있는 것일까요? 게다가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범법자가 되어버리는 등 상황이 복잡해지기에 애초에 이러한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에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도움이 돼서 불필요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꿀팁 시작합니다. 도대체 가족끼리 계좌 이체를 하는데 세금이 왜 발생하냐? 어떤 종류의 세금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 답은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증여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라 함은 누군가에게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산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공짜로 받는 것을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짜로 받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과세표준으로 부과기준이 정해져 있기에 아무리 공짜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부과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해요. 과세표준이라는 기준이 있기에 금액에 따라 증여세는 달라지는데요. 그렇기에 더더욱 스스로 주의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짜로 받지 않았는데 국가에서 너는 공짜로 받는 금액 이하라고 계산을 해서 내가 내야 할 증여세가 많아진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러한 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꿀팁들을 잘 숙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법에는 기준이 있죠. 증여세법에도 기준이 있는데요. 증여세법 46조를 살펴보면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나중에 증여세가 부과되었을 때 이거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였어요 라고 해도 세무당국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여기서도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생활비라는 것은 부양 의무가 기준이 됩니다. 경제활동을 하냐 하지 않냐가 기준이 될 수 있기에 부모님과 자식 관계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죠. 특히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런데 만약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었는데 그 자녀가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생활비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바로 증여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비라 할지라도 재산 취득 행위를 하면 증여로 인정된다고 해요. 조금씩 나누어서 생활비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세무당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다 알 수 있기에 충분히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축의금은 어떤가요? 증여 대상인가요?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먼저 증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축의금을 결혼 당사자인 자녀가 아파트 구입을 위해 받았던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혼주인 부모 소유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축의금을 자녀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였으니 증여로 인식되어지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축의금이 증여세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 구입 등의 사유로 주지 않는 경우이죠. 혼수용품은 어떨까요? 부모님께서 자녀가 결혼을 하면 고가의 전자제품을 포함한
혼수용품도 많이들 구매해 주시고는 하는데요. 혼수용품은 사회적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신혼집을 부모님께서 해주신다면 그것은 돈이라 할지라도 아파트라 할지라도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증여세에 대해서 겁이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일 텐데요. 이제부터는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배우자는 무려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되고요. 직계존속 관계에는 5천만 원, 직계존속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이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5천만 원,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돼요. 그리고 이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10년 동안 증여된 금액을 다 합한 총액 기준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10년에 5천만 원이라니 작은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만 원만 잃어버려도 엄청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10년에 5천만 원, 1년에 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그렇기에 정말 현명하게 증여재산공제 기준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2023년 1월 1일부터 2033년 1월 1일 동안에 직계존속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2번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재산공제는 얼마가 될까요? 정답은 첫 번째 계좌이체 5천만 원은 증여재산공제 기준에 따라 전액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계좌이체는 증여세 부과 기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 모바일 쇼핑이 정말 발달하여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나 다 하는 정도이죠. 그렇지만 인터넷, 모바일 쇼핑이 자녀들보다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게 주문을 대신 부탁하고 그 금액만큼을 자녀들에게 계좌이체하시는 경우가 많이들 있으신데요. 이런 계좌이체의 경우에도 증빙사실이 없으면 그냥 계좌이체 금액만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해당 물건에 대한 신용카드 내역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주세요. 증빙서류가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 필요할 때 없으면 그냥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기에 챙겨야 할 것은 잘 챙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했을 때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한 꿀팁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증여세에 대해서 알게 되셔서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생활 꿀팁업이 계속 좋은 꿀팁으로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